오늘의 내용입니다. 집을 팔고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TV 배남TV입니다. 오늘은 비가 조금씩 오는데요. 그래도 즐거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은 요즘 이런 전화도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집을 팔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집 팔고 투자를 하려는데 이거를 한 채만 사가지고 실거주로 할까, 아니면 이번 참에 투자를 확 해가지고 부동산이 화랑이라 하니 나도 뭔가 이참에 투자를 확 해볼까, 여러 가지. 근데 금액은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나니 크게 많이 없고, 투자는 비싼 데다 하고 싶고, 마음은 저기 앞에 가는데 현실은 그렇게 몸을 못 쫓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이게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난 무엇을 원하나, 나는 어떤 거를 가야 좀 안정적이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집은 황금성이 늦었기 때문에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미친 듯이 공격 투자를 했다가 이게 조금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게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 또는 이제 그렇게 집을 사고 팔기를 10번 이상 안 했던, 조금 이제 한두 번 정도 했던 이제 초보 투자자, 이런 분들의 고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금액대별로 해서 내봤는데요. 먼저 집을 일단 팔았잖아요. 내가 집이 없어 이제. 그러면 크게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실거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갈 거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갈아타기, 흔히 말하는 갈아타기가 되겠죠. 조금 쉽고, 그 외에 나는 어디 엄마 집에 갈 거고, 그리고 그거 나머지를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일단 집을 팔았어요. 3억이 있어요. 3억 자금이 있어요. 나 살 데 없어. 나 이 집 팔고 어디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면 내 3억 플러스 대출을 보통 60-70%가 나오니까 한 7억 정도 되는 집들은 다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리를 하면 8억까지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이상 또 가능하실 건데, 일단 예를 들어 그러면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동네들 찾아가지고, 제가 항상 뭐랬죠? 다음 탈 때는 예전 거보다 더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자금 크기, 버틸 수 있는 자금 크기 내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사야 나중에 어떤 투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출 4억을 받고 실거주를 하는 요 편은 쉬워요. 내가 살고 싶은데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용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는 엄마 집에 들어갈 거, 아니면 나는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제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 3억짜리를 사서 2년을 전입을 시켜놓고 뭘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노란색 보시면 똑같아요. 7억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전세 4억을 끼면. 그렇게 갭 투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만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뭐가 차이 날까요? 네,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이 틀려요. 세금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 1주택자 분들은 세금 관련 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 안 살아도 나 대출에 대한 부담 싫어 하시면 전세를 끼고 어느 정도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던, 아니면 양도세 완화가 되면 그때 생각을 하던 전략을 수정하면 된다더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번, 2번은 조금 쉽고, 자, 이제 3번째 이 주황색으로 한번 가보면 3억 자금이에요. 3억 자금인데 나는 이때까지 부동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로 만족 못하겠어. 난 2개 할래.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하나는 내가 살 집을 해서 하나를 해놓고, 하나는 두 번째 집은
첫 번째 집을 비과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집은 입주권이나 뭐 요런 비과세를 안 해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이게 길어지지만 어떤 세금 부분에 관련 내용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개는 세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집이 2개 이상 되면 무조건 세금 공부 필수라더라. 살 때 파는 양도세부터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더라 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이제부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나는 무한 등기를 할 거다. 이걸로 나는 아예 부동산으로 매매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아예 이쪽으로 나의 목표다. 난 이걸로 잡아서 은퇴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무한 등기 공격 투자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처음 이게 어느 정도 연세가 중년 이상인 분들은 안 맞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젊으신 분들, 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봤고요.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수익률이 크면 그만큼 뭔가 리스크가 왔을 때 그 리스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고수의 영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다는 거 부분만 알고 가실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3억 자금이 3억이라는 게 꼭 어떤 이 금액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총 탁 손에 쥐는 그 자금을 가지고 실거주도 할 수 있고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그걸로 2개로 쪼개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그걸로 여러 개 분산 투자 사서 갭 전세 맞춰서 갭 이렇게 하는 4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나는 요 방법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들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해야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을 어디를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볼 건지 알지, 부산 전체 다 알려주세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나의 투자 마인드, 자 안정형을 추구할 건지 수익률을 추구할 건지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구별로 정리를 하던 금액별로 정리를 하던 지역별로 하던 아니면 전세가 대 매매가의 갭으로 하던 어느 정도 정리를 내 스스로가 우리 동네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되세요. 그래야 투자하실 때 1회 1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대별 안 그래도 뭐가 최선인가 이걸 볼 때는 신축도 보셔야 되시고요. 내가 못 사도 신축 보셔야 되세요. 그래야 신축이 금액대를 끌고 가니까 그 금액대에 지금 현재 그게 준신축이 됐던 구축이 됐던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앞전 실거래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오른 데는 많이 올라가지고 아예 쓸모가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근처의 신축 또는 준신축, 구축, 입주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내 위치가 앞에 갔는지 뒤에 있는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크기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지역부터 알아두시고, 예시 자료는 항상 많이 보여드렸듯이 아무튼 2억 이하에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곳, 2억 이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방어에 무조건 초점을 맞추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투자 기간, 투자 전략, 수정 보완 또 있는데요. 이거는 먼저 투자를 하신 분들, 지금 벌써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큰 부동산 흐름만 보고 가세요. 호가 보고 1회 1비 하지 마세요. 걱정되시고, 이런 어쩌지 하는데 큰 흐름, 그 산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을 샀던, 매수를 했던 그 이유가 분명한데, 큰 흐름으로 보면 올렸다 내렸다 잔파도는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면 큰 부동산 흐름만 보고 호가는 보지 말자. 자, 자금 준비가 완료됐다. 나 집 팔았어요. 나 지금 이제 집 파는 거 우리 집 계약금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구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투자처를 분석하세요. 갭으로 샀던 실입주를 하시던 그거는 먼저 결정을 하고 구별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압축을 해서 스펙트럼 줄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거를. 그리고 내 자금 흐름, 이 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돈을 안 빼도 될 수 있는지, 왜냐면 이거는 뭔가 내 라이프 패턴에서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 흐름과 이거를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 건지, 물론 내가 산 데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 그러면 팔아야 될거 안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런 거는 계속 들고 가야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뭔가 나는 잘 모르고 샀지만 그래도 삼익빛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샀어. 그런데 중간에 조금 올랐어.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안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끝까지 지켜가야 되니까. 아무튼 자금 준비가 완료된 분들은 먼저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팅한 다음에 구별 투자처를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집을 갈아타기든 뭐든 할 거야 하고 집을 내놓으신 분들, 이분들은 일단은 집을 팔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 팔고 거주할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건지를 지금 팔기 준비를 하면서 아예 딱 정해 두셔야 되세요. 그리고 뭐 어떤 거주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동네를 가야 되는지 뭐 저 동네를 가야 되는지 선호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는 못하지만 난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매매와 전세 비율, 이거는 구별도 괜찮고요, 시별도 괜찮고요. 아무튼 전국구로 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일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세율이 높은 곳에 흔히 말하는 갭 투자거든요. 그래서 내 금액 크기가 조금만 무리하면 될 만한 곳, 그러니까 한 2천에서 5천 사이가 되는 곳들을 다 추려보세요. 다 추려보시고, 왜냐면 그런 곳들을 막 보다 보면,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2천짜리를 잘 사시는 분들은 2억짜리, 3억짜리도 잘 사세요. 그래서 자금을 모으는 분들은 나는 뭐 아직 자금도 안 모였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자금 모으시면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요즘은 아파트 뭐 호갱노노나 뭐 이런 앱들이 잘 돼 있어서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잖아요. 꼭 공부하세요. 오늘은 집 팔고 투자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공부를 미리 해두라고 사실 말은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다 들으시니까 하시겠죠. 근데 사실 집 팔고 계약금 들어오면 그때부터 알아보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면 이때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서두르게 되고 내 아는 곳만 하게 되고 비교란 걸 못 하게 되시죠. 내 아는 곳만 하다 보니까 그 돈이면 조금 더 좋은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놓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미리 알아보시고 공부해 두셔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탁 오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전화를 몇 번 받다 보면 이분 약간 잘 모르시는데 흔들림 조금 있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전화가 딱 오면 샀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틀렸어.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 축하드립니다, 잘 사셨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본인 스스로가 또 하셔야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조금 뭐 아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하시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가실 건데, 집은 또 우리가 필수제다 보니까 계속 집을 이사를 하시고 뭐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투자가 되는 게 본인 공부가 되는 게 첫 번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에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친해 놓으세요. 그래야 뭐 내가 진짜 궁금할 때 막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 물어보시고, 임장도 뭐 그게 인터넷 손품이든 아니면 내가 직접 가보는 발품이든 여러 가지 다녀보시고 관심을 많이 두시고 조금씩 하다 보면 지식도 쌓이고 그 지식이 어느새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또 어떤 투자 수익률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구독자님 사랑합니다.